그러면은 오늘 인덱스 30에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프라이빗 뱅커, PB, 라고 부를 수 있는 서재영 NH투자증권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설의 PB 과찬입니다. 과찬이십니까? CEO보다 연봉이 더 많은. 어쩌다가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투자 고수, 전설의 PB, 한국의 피터 린치 이런 류의 수식어 중에 어떤 게 상무님을 표현하기에 좀 더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피터 린치가 보니까 뭐 한 13년 동안 한 30배 수익 났더라고 보니까요. 예. 한 30% 정도 뉴스에 나와 있지만 네. 저는 뭐 사실 피터 린치에 비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피터 린치를 닮고 싶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의 그 경력을 보면은 33년 이제 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 34년쯤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PB로서 한 17년. 예. 그 중에서 메릴린치에서 한 6년 연속 PB 마스터를 하셨었고 NH투자증권 9년 연속 마스터 PB를 하셨고 그리고 뭐 현재 뭐 직접 운용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고객 자산 운용하시는 규모가 뭐 제일 작은 규모가 10억 원, 많은 고객은 1,000억 원 이상 돼서 움직이시는 규모가 상당하신 것 같은데 그 PB라는 직업이 이렇게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PB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상무님은 어떤 스타일이신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자산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무님은 이렇게 투자 인사이트라든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는 일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PB들이 이제 상품을 추천해서 그 고객한테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내주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게 이제 PB 업무라고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팀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대리급 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도. 아, 상무님이 대리. 예, 지금 실제로 대리 역할을 하는 그런 대리급 정도 됩니다. 매일 뭐 회사를 주로 방문하고 밖에 이제 찾아다니고 투자처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게 있으면은 손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좀 집중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러면은 저는 뭐 포항도 몇 번 가봤고 광양 공장도 몇 번 가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을 많이 방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미래를 좀 체크할 수 있잖아요. 뭐 특히 뭐 아시겠지만 요즘 AI 나오면은 뭐 사람들이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핵심 인력도 자주 만나보고요. 삼성전자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 최근 동향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좀 차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중을 많이 싣는다는 말씀이세요? 자신 있는 종목에? 그렇습니다. 약간 포트폴리오보다는 집중 투자를 많이 하는. 근데 원래 주식 뭐 명언에 뭐 한 바구니에 뭐 계란을 담지 마라 분산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도 한 종목에 내가 자신 있으면 비중을 많이 싣는 게 또 비결이다. 예, 저희는 뭐 아무래도 제가 좀 싫어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이론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뭐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리스크를 약간 실제로 집중 연구를 하면요.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종목이 이제 주로 큰 종목 하니까 집중 연구를 하면 아무래도 그 산업이라든지 미래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미래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집중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고객이 5종목을 잘 안 넘깁니다. 한 3종목이야. 3종목 이하? 예. 그게 상무님 이전에 그 리서치도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그 리서치 하실 때하고는 좀 어떤 측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집중 투자를 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리서치 쪽에서 하기 좀 어려운. 뭐 리서치도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하면은 뭐 삼성전자 하나만 추천한다지 그것도 집중 투자를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서치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금방질 수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뭐 다운그레이드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또 아니면 종목에서 커버리지에서 제외하면 되고요. 근데 뭐 PB는 그런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돈을 날리면은 고객이 떠나고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신중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할 때 총알을 직접 쏘는 거니까
전략보다는. 이게 그 자기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을 상대하진 않으시겠지만 좀 소액으로 할 때하고 좀 자산 규모가 뭐 1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1000억 원이다 이런 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좀 투자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나요? 예, 그거는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식을 전체 한 2, 30가지인데 주식을 한 2, 3억 하겠다. 예. 그럼 뭐 전체로 보면 주식 비중이 낮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2종목 정도 투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주식을 뭐 한 1000억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객 중에서 1000억 이상. 그런 분들은 좀 자기들이 포트폴리오를 하죠. 어떻게 보면. 주식을 1000억 이상 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대부분 회사를 매각하고 엑시트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부동산은 제로인 사람도 있고. 주식이 1000억인데 부동산이 제로. 예, 부동산 아주 싫어합니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자꾸 이렇게 시장 얘기를 하려 그러니까 댓글 반응이 그냥 관심 가지고 계신 얘기 그냥 바로 물어보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집중을 하고 계신다니까 네네.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 그냥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의료기기 2차전자 반도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으세요? 의료기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화면 잠깐 보고요. 네. 저희가 의료기기 회사가 사실 7개 회사가 상장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7개가 상장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시가총액이 2조 1조 제이시스 1조 루트로닉 어제 기준입니다. 그죠? 9,700억 1조 2천억 이렇게 비올도 4천억 하는데 원택이나 있는 회사들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보는 시장은 제가 이제 회사를 많이 가봅니다. 비상장에서 많이 보고 의료기기 회사를 여러 군데 이제 다 가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거 사용하는 병원을 많이 가봅니다. 병원을. 병원을 가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1위로 들었는데 클래시스라는 회사를 뭐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예. 매출이 저렇게 이제 340억에서 1,700억 가면은 매출이 5배, 영업이 9배로 동안에 17년도부터 한 10배 정도 이상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베인앤 컴퍼니 B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예. 이분 매수하고도 다시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이제 외국계가 100% 장악하는데 한 7년 전에 우리 서마지 뭐 그다음에 울세라 이런 네. 장비가 있어요. 리프팅하는 장비. 예. 이게 슈링크라고 아주 이상한 장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로 이렇게 된 겁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커졌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뭐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이게 뭐 강남에 논현역에 있는 피부과 의원입니다. 에? 피부과예요, 여기가? 예, 광고판도 붙어 있고. 백화점 아니고요? 예, 피부과입니다, 이게. 피부과인데 저 광고판도 붙어 있고 한 4개층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만들어 놨어요. 저기가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 1년에 매출이 한 400억 나와요. 그 중에 재밌는 건 70%가 해외 매출이야. 외국인. 예. 근데 중국 애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요. 한 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주로 동남아와 인도가 일본. 네. 일본 애들이 합쳐서 지금 실제로요. 올해 매출의 70%가 외국인이에요. 강남이 이제 이 피부과 리프팅의 성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외국인 전용 병원도 지금 다음 달에 설립합니다. 저 피부과죠. 피부과인데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의료기기 쪽은 세계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단연. 그 이제 앞에 나와있던 7개사들이 대부분 한 70-80% 이상이 수출입니다. 그래요? 예, 매출도 그렇고. 그래서 의료기기가 수출이고 옛날에 과거에 뭐 우리가 일본 가면 나이 드신 분들 코끼리 밥솥 사왔잖아요. 예. 동남아 애들 한국 오면은 필수 코스가 되는 거죠, 저게. 한 2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 그래서 비행기가 빠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남 가면은 다 붕대 감고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은 외국 분들 특히 이제 뭐 일본 애들도 되게 많이 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의사들이 피부가 별로 없어요. 네. 옷은 잘 입지만 일본 가보면 이게 점은 많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요. 그리고 보면은 시장이 아주 커지는데 재밌는 거는
여자들이 뭐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예. 20대 남자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50대, 60대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5, 60대 남자요? 예. 고객이 한번 주의해 보세요. 저희 고객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고객은 이게 평생 고객이 되는 거예요. 20대 리프팅을 시작하면요. 3개월마다 평생을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시장은 없는 겁니다. 안 하면 조금 안 예. 예쁘니까. 뭐 또 여담이지만 재밌게 요즘 뭐 결혼 안 하잖아 젊은 여자들도. 네. 시장이 더 커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려고 계속 미용을 리프팅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보다는 자기에게 좀 집중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이 미용기기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다. 피들이 많이 찼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저게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전망은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피부에 대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 K-팝이나 이런 한류들이 퍼져서 지금의 그냥 잠깐의 흐름 뭐 이런 모멘텀 이런 게 붙는 거예요? 둘 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뭐 BTS부터 해서 한류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 여자들이 예쁘고 뭐 잘생 그런 여러 가지 영향도 있을 거고요. 예. 그거보다는 기술입니다. 기술. 특히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 그래갖고 네. 아주 작은 바늘로 이렇게 시술하는 게 있어요. 네네. 리프팅하는 거. 그게 뭐 아까 상당히 많이 몇 개 회사가 있는데 한 4개 회사 정도 있는데 그게 해외 나가서 수출로 엄청나게 잘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FDA나 승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이고요. 걔네들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해외 장비는 보통 1억에서 한 2억 사이 하는 게 많았어요. 네. 우리는 한 2천만 원대 많이 만드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도 예,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좋고. 예, 효과는 뭐 비슷하다 그래야 되겠죠. 외국보다 좋다고 그러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기 의료기기라는 것 중에 그 미용 쪽 의료기기가 좀 더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하는 건 미용 쪽 의료기기입니다. 뭐 성형 수술보다는. 근데 항상 미용 의료기기도 저희도 3프로에서도 몇 달 전부터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랬는데 주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대표적으로 그냥 원택만 보더라도 작년 매출이 영업이익이 268억, 올해 그냥 예상되는 게 500억 정도. 근데 지금 주가는 한 1억 2천, 3천 요 정도란 말이에요. 1조 2천억. 시가총액. 예, 1조 2천억. 예, 1조 2천억 정도. 예. 그럼 요게 지금 그냥 트레일링으로 봐서 한 35배. 그냥 막 싸서 지금도 이제 들어가도 된다라는 포지션인가요? 요 정도 밸류에이션도? 제 생각에는 뭐 회사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더 간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그래 보는 근거는 이제 루터닉도 한행컴을 사고요. PE들이 샀다는 거는 다시 팔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올해 샀습니다. 루터닉은. 그러면 자기들은 한 2, 3년 보고 한 두서너 배 보고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 거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괜찮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뭐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고 이쪽 시장은 브라질이라든지 뭐 미용 시장은 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계속 커갈 거고 특히 한국이 저는 거의 세계 1위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성모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지금 뭐 종목 추천하고 뭐 그런 정보 네. 아니니까 이게 원래 한번 이게 보시고 산업 보시면은 이렇게 오래 들고 가시는 거죠? 예. 저희는 뭐 좀 한 2, 3년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 단기적인 매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워낙 좀 뜨거웠었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많이 받았던 섹터기도 한데 2차 전지에 대한 뷰도 좀 궁금해요. 2차 전지는 뭐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쉬어가는 한 해.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영업이익률 확실히 안 좋을 거고요. 네. 숫자도 안 좋을 거고 특히 뭐 LFP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 3%에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단가는 워낙 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특히 이제 뭐 소재값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매출 성장도 좀 둔화될 거고 내년이 훨씬 더 이익하고 매출이 더 좋아지는 해가 될 것 같다.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뭐 실제 회사 내부적으로 대부분 2차 전지 업체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워낙 메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전기차 수율이 좀 떨어지면서 올해가 좀 낮을 것 같다라는 얘기신 것 같으네요. 예. 이게 사실 2차 전지도 워낙 뜨거워서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얘기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냉정하게 들린다 그럴까? 뭐 그렇게 좀. 네, 워낙 뭐 많이 해자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근데 이전에는 좀 좋게 보셨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예, 저 몇 년 전부터 되게 좋게 봤습니다. 저희는. 예, 제가 뭐 2차 전지 업체들 많이 방문하면서 한 3, 4년 전부터 뭐 그 조금 트렌드는 대충 뭐 읽혀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전에는 좀 고객들도 많이들 2차 전지 하셨었겠어요? 예, 조금 많이 했다가 지금은 좀 일부는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섹터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반도체 섹터라는 것도 이게 되게 반도체는 저희는 제가 보는 거는 반도체 장비만 보고 있습니다. 장비만. 반도체 장비인데 주로 예, 제가 이제 뭐 반도체 장비 회사를 최근에 많이 다녀봤어요. 회사를.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크게 보는 큰 그림을 좀 그린다면 삼성 하이닉스가 세계 이제 메모리 쪽 1위고 뭐 파운드리도 지금 뭐 2위, 3위 하면서 하고 칩은 좀 적지만. 예. 근데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과거에는 직접 반도체 장비를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잠깐 보면 해외 업체들은 이렇게 이제 여기 대부분 뭐 300조 이렇게 특정 분야만 하는데도 ASML 한 300, 어제 기준으로 한 35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되는데 한국 업체는 한 5조 넘는 게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 업체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예.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제 투자를 워낙 많이 할 거고요. 이렇게 투자를 계속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흐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 가장 수혜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 중국에서 많이 주문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까 앞에 있던 5개 업체들 대부분 다 저 14나노 이하는 건 뭐 수출 금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제 일본 업체도 잘 못 들어가고 한국 업체가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중국에 수혜주가 되고요. 삼성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업체들은 테스트가 안 돼요. 샘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 자국은 앞으로 이제 계속 엄청난 투자가 되니까 기술도 좀 많이 발전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반도체 장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의료기기 뭐 종목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좋은 거는 저도 알겠는데 주가 위치가 이미 벌써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도 굉장히 싸지 않고 그렇다고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도 좀 들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성장주인데요. 네. 우리가 뭐 성장주는 아시겠지만 그 타이밍은 잘 맞추기 힘든 거고 우리가요. 네.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뭐 운이 없으면 한 1년이나 2년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년이나 2년보다 더 고생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결국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 스토리가 맞는다면 그게 손해는 안 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보통 뭐 가치주다 이러면 계속 끊임없이 한 5, 6년, 10년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네. 근데 성장주는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놓으면 손해는 안 볼 수 있다. 좀 길게 보면. 약간 성향이 살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이신가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이제 뭐 약간 그런 면도 있지만 성장주, 승부사, 성장주, 예. 성장주 쪽. 예. 그래서 너무 밸류에이션보다는 약간 성장주에. 결국 몇 년 지나면 성장주는 항상 저평가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하고 나면 그 주가가 설명이 되고 오히려 저평가가 돼 버리는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모님, 이렇게 그 자산가들 많이 만나시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자산가들은 좀 어느 쪽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은 좀 관심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뭐 매각을 전량해서 저한테 이렇게 돈을 가져온 분도 있고. 예, 그래서 부동산은 좀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고 현재는. 예. 채권은 뭐 좀 지속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좀 늘리는 편이에요. 예, 예. 특히 뭐 미국 국채라든지 한국 국채도 마찬가지고
많이 늘리는 편이고요. 주식이 없던 사람들은 주식을 조금 더 늘리는 편이었고요. 올해.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조금 더 주식은 좀 좋게 보고 있고 주식은 좀 늘리는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반도체 얘기 하다가 좀 궁금했는데 조금 뭐 오늘 반도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얘기가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가능성을 좀 이제 외국에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공간에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게 장비 중에서 좀 어느 쪽 장비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뭐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도 있고 뭐 후처리 공정도 최근에 있고. 이제 뭐 후공정 장비들이 좀 주가가 많이 랠리를 했고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뭐 잠깐 회사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화면을 잠깐 보면요. 예.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필름 플래시먼트가 세계 1위 정도 되고요. 예, 예. 리노가 후공정인데 아시겠지만 그렇죠. 반도체 소켓 쪽에 세계 1위고 예. HPSP라고 언널링 하는 회사 있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16나노 이하에서는 거의 독점이고요. 예. 이는 HPSP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듀얼 밴드인데 유일하게 혼자 독점하는 제품들이고 뭐 파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랠리를 한번 한 거죠. 랠리를 했고 그래서 기술력만 좀 체크되고 이거 외에도 이제 기술력이 좀 체크되는데 그래서 일단 수주로 많이 늘면서요. 전공정이 후공정이 좀 최근에 많이 HBM 때문에 후공정이 좀 많이 근데 앞으로 이제 전공정 쪽이 좀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 랠리는 거의 후공정 중심이었는데 전공정 쪽에도 충분히 다시 랠리 가능성이 있다. 네네. 2차 전지에는 올해는 아예 안 보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2차 뭐 전지도 이렇게 분야별로 좀 많이 좀 세분화돼 2차 있잖아요.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 보는 게 이제 뭐 회사 이름을 좀 얘기하기 그런데 뭐 우리 분리막 같은 회사들 예, 예. 되게 몇 개 없죠? 예, 뭐 회사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 정도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을 보니까 리튬이 예. 리튬만 제2의 뭐 옛날에 틀강처럼 보이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았으니까 좀 오히려 지금 뭐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좀 뜨거웠던 시장에서 한 발 조금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듯한 느낌? 좀 더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시는 느낌이 다른 섹터를 보시는 뷰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한 번 더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여튼 스타일링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장모님? 아니면 사모님이? 저 뭐 스타일링은 저 혼자서 하고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지다는 채팅들이 많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재영 NH투자증권 상무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30 NH투자증권 서재영 상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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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